오늘도 활짝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70만 제주 도민들을 위한 수다방 보이는 이의 라디오 꽃다방. 안녕하세요. 꽃다방 스페셜 DJ 정민구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다방 DJ 김준규입니다. 자, 오늘 그 꽃다방 첫 번째 스페셜 DJ로 정민구 의원님과 함께 하는데요. 의원님, 보이는 이의 라디오 꽃다방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꽃다방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 의회 꽃다방은요, 제주도 의회 의원님들이 라디오 DJ가 되어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도민들을 초대하고 신청곡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다방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다방 DJ로 처음 제가 선정이 되었고요. 가장 먼저 제주도를 대표하는 마을인 삼도 이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 스타트라는 게 어디서나 힘들고 가장 이제 떨리는 순간일 텐데 아마도 이회에서 믿으실 만한 분이어서 아마 정민구 의원님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미치고 앉아가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인상은 좋아하고 있어요. 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도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콘텐츠인데요. 오늘 꽃다방 첫 번째 스페셜 DJ가 되어서 삼도 이동 주민분들을 만나볼 텐데, 자, 기분이 어떠신지 지금? 떨리기도 하지만 네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DJ가 되어서 우리 동네를 소개한다는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이는 이의 라디오 꽃다방.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삼도 주민, 이동 주민분을 만나봐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가장 먼저 저희 꽃다방에 도착한 사연, 저희 정민구 의원님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딱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저는 삼도 이동에 살고 있고 힘은 작지만 발이 아주 넓은 삼도 이동의 작은 거인이랍니다. 안연옥입니다. 저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살면 돼. 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즐기면서 살자는 게 저희 삶의 모토입니다. 아, 멋지네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다 보니까 모임이 30개나 되어버렸습니다. 모임이 많다 보니 약속도 많고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임을 20개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바쁩니다. 약속도 많고 일도 많고 그래서 모임을 줄여야 될지 다시 또 넓혀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는 저 모임을 줄여야 될까요? 꽃다방 DJ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네. 아니, 그 20개도 줄여서 20개라니까 엄청나게 집에서 식사 못 하시는 건 당연하실 테고 남편분 얼굴은 까먹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삼도 이동의 작은 거인 양효농님이 보내주신 사연 잘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안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도이동 13통 통장을 맡고 있는 안연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삼도 이동의 작은 거인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발이 넓고 바쁘시면은 그러한 별칭이 붙었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고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뭐 트롯장구, 라인 댄스, 풍물, 뭐 제주도학에서 경영하는 그 뭐 이런 허지렁은 그런 대학이 다 있으게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모임이 막 2, 30군데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집에서는 밥도 안 해 먹어요. 밖에 나가서 모임하다 보면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밥을 안 해 드시면 남편분은 밥을 어떻게 드시나요? 알아서 먹겠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잠 한 3시간, 많이 네. 자면 4시간. 뭐 죽으면 편히 잘 건데 뭐. 뭐 그렇긴 합니다만 되게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즐겁게 살려고 하니까 네.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렇게 바쁜데도 9년차 통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최근에 아주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1월 달에 정식으로 통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 받자마자 2월 달에 이층군 놀이 하게 되었습니다. 분여에서 원래 할 건데 네. 분여에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 통장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얼굴도 잘 모르지만은 열심히 진짜 다툼도 있었지만은 부지런히 진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 국수 하는데도 원래는 한 1,500명 예상했는데 한 2,000명 이상 넘게 아이고. 왔습니다. 그러다 엄청나요, 보니까 엄청나요. 손이 딸릴 정도로 네. 뭐 청년회에서도 도와주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통장님들도 열심히 진짜 3일 동안 진짜 쉬지 않고 진짜 다리가 다 부러뜨고 입술이 다 불을 틀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더 단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통장님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통장님들. 아니 근데 저는 뭐 했나요 그때? 왔다가 그냥 빙떡만 먹고 가겠습니다. 그 빙떡을 안연옥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좀 빙떡을 잘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주 주문도 들어와요. 그렇군요. 저는 그다음 그 천냥국수를 먹었는데요. 네네네. 이제 국물 맛도 좋고 면발도 좋고 그리고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에 취해서 진짜 맛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빙떡은 우리 안영웅님이 진짜 잘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이거 예. 저 한번 만들어서 저를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해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니 그 이렇게 많은 활동 20개가 넘는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통장일까지 하시고 잠도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피부도 좋으시고 되게 건강해 보시는데 어떤 건강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원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저 아침에 5시 일어나면 체육관에 운동하러 갑니다. 배드민턴은 친지도 한 20년 됐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갔다 오면 8시 되는데 갔다 오면 또 손지들 어린이집 학교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나의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려고. 뭐 산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게 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우리 그 안영웅님이 그 즐겁게 사는 비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노래를 가수 뺨치게 부릅니다. 뺨을 치게. 예, 그 들불 축제 때도 노래자에 나가 대상을 타고 오, 우리 또 뭐 각종 노래 자랑에 나 출전만 하면은 상을 타오십니다. 집에 트로피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시겠네요. 네. 그러면 그 훌륭한 노래 솜씨도 또 봉사활동까지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 합창단 4.3 합창단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묵은성에 있는 성직골 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조그만 그 초등학생부터 70대부터 80세까지 있는 네, 네. 그런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그리고 제가 지금 공감예술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경로당 같은데 노래 봉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시면서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즐거움까지 전해주신 일석이조로 아주 멋진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은 보이는 의회 라디오 꽃다방 스페셜 DJ 저 정민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도이동 라디오스타 안연옥님의 인생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꽃다방 가족분들이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제 그 노래 가사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 김용님의 부처 같은 인생, 내 인생 고달프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네. 그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가 2011년 김용임 씨가 발표한 부조 같은 인생인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노래죠. 자, 현장에서 김용임님의 부조 같은 인생을 안연옥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제주문화지킴이 조매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준규 DJ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남자 목소리라서 여자분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이동에 살고 있는 제주문화지킴이 조매정입니다. 나고 자란 건 구제업 하도고요. 약 30년 전 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시댁인 삼도이동으로 이사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삼도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해녀인 어머니를 따라서 하도에서 시작했고 결혼 전까지 물질을 했습니다. 삼도이동에 이사 와서는 물질은 못했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해녀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점점 해녀가 사라지고 이어갈 사람이 없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또 저는 제주의 민요 노동요를 배웠고 제주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통신대학교 공부과에 다니는 학생이기도 한데요.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아 말보다 직접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갑이 다 되어 배움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또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기만 하는데요. 아직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제 얘기 함께 들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배우면은 나이도 없고 때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조매정님의 태도와 자세를 보며 제가 더 감탄했습니다. 저는 반성합니다. 예, 일단 두 번째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조매정님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한곡 차려주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도이동 17통 통장을 맡게 된 조매정이라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매정 통장님이 제주 민요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제주 민요를 시작하게 된 스토리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랑 집에서 둘이만 있으면 아이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옛날에 여성회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라고 바뀌었는데 건물도 좋아졌고 거기에 가서 여러 강좌를 찾다 보니까 민요가 있었는데 민요는 아이랑 같이 함께 한 공간에 있으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를 보면서 안정적으로 저도 배울 수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첫 번째 손님도 그렇더니 두 번째 손님까지도 활동적이고 집을 나가고 싶어서 일단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집을 나서고 싶어서 이제 무슨 활동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조매정님께서는 오랫동안 반장 일도 해왔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이제 삼도이동 통장 업무까지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바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네. 우리 조매정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17통장이 네네. 되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 삼도이동 모르시죠? 네. 통장님들이 그 통장직을 수행할 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그래요? 다른 분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치열했죠. 4대1로 오, 아주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어떤 통장 일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삼도이동 17통을 잘 이끄시라 믿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도일동 이동 반장과 통장 활동하시면서 그 맡게 된 이야기들 뭐 그런 얘기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큰 아이가 돌 때 여기 이사 왔는데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아유 오래 네, 사셨네요. 아기 손잡고 반장 일을 했는데 옆에 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도와주시는지 네. 계속 아이 데리고 가면 아이한테 칭찬해 주시고 한 분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이 뭐 주라고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받았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진짜 이게 그 살아가는 어떤 정 같은 것들. 예, 그렇죠. 뜨거운 정이 아닐까 해서 저도 나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마음을 제가 전달하는 마음으로 저도 다시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을을 위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결국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을 내 활동도 하시고 네, 통장님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오던 우리 안연홍님도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아주 바쁘시대요. 조매정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민요 배워서 동아리도 하고 있고 아까 제주어도 지금 계속 공부하는 중이고 사실 아이들이랑 같이 살면서 제가 더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서로 바쁘니까 그렇죠, 그렇죠. 서로 바쁜데 말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엄마가 하는 에너지가 아이들한테도 전해져서 그 따뜻한 에너지로 이렇게 또 마음을 좀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 가정도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얘기가 맞나요? 네. 그럼 다행입니다. 그 지금 그 케이크를 얻어먹은 아들은 몇 살인가요? 그 막내가 둘이어서 밑으로 둘이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서울에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한나인 늦둥이어서 사실은 이제야 이제 대학 졸업했어요. 네. 대학은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아이도 봉사단체에서 주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부모님께 어머님 아버님께 이제 보았던 모습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산교육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작은 일이지만 모여서 제주를 따뜻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 단초를 마련해 주신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분들이 저희 삼도이동에는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삼도이동이라는 동네가 완성되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조배정님의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꽃다방 가족분들을 위해서 뭐 특별히 오늘 준비한 노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해녀도 했었고 네, 해녀 노래도 배웠고 특히나 제주도 노동요를 많이 배웠는데 네, 관덕장을 또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관아지 행사 삼도 풍요 할 때는 그렇죠. 꼭 시간 내서 와보려고 하고 노래자랑에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도 얻었는데 제주 관덕장이 영주 십경의 제일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제주도 십경이라는 영주 십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노래 중에 한 중요한 네 곳이 관덕정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삼포조어랑 네. 영주춘화 또 이제 삼방산 가는 네네. 것도 있고 또 저 사복낙조 네, 사복낙 쪽에. 이 네 개가 중심에 있어서 저는 또 그 영주십경이 오늘의 의미 있는 그렇죠. 주제가 되지 않을까 아, 이런 딱 맞는 노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조매정님이 들려주시는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한 영주 십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스페셜 DJ 정민구 의원님과 함께하는 보이는 이엘 라디오 꽃다방. 자, 세 번째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요, 삼도 이동의 양지은이란 별명을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삼도 이동의 양지은은요, 네. 아마 여성분일까요? 그러면은 글쎄요. 그 삼도 이동의 양지은이라면 양지은 씨는 미스터 트롯 2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제주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자분이니까 저도 궁금해지는데 뭐 어떤 분이 삼도 이동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다방 DJ님들, 보이는 의회 라디오 꽃다방 DJ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축하받을 일이군요. 네. 저는 삼도 이동에 살고 있는 임성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꽃다방을 통해 저희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울메이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소울메이트라. 여자 같습니다. 네. 저희 소울메이트는 장난기도 많고 유머스러하며 역사 드라마와 낚시를 좋아합니다. 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로 제가 공무원이 된 지 3년 차가 됐는데요. 공직에 들어오게 된 것도 저희 소울메이트의 영향이 큽니다. 소울메이트의 서포트를 받으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합격하여 현재 아주 만족스럽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소중한 친구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경과도 좋아 회복 중에 있는데요. 건강이 잘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진심 가득한 제 마음을 꽃다방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꽃다방 DJ님들께서도 저희 소중한 사랑이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 무슨 사연인지 정말 궁금한데 소울메이트는 과연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사연 들어보셨는데요.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성훈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잘생긴 남자분이시죠? 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삼도 이동에 살고 삼도 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울메이트가 바로 영혼의 단짝을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여자 친구인가 생각했었는데 역사 드라마 또 낚시를 좋아하신다는 게 여자친구는 아닐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여자일 수도 있죠. 저희가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줘야 될 그분은 누구신가요? 네, 저희 소울메이트는 제 아버지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보통 아버지하고 아들은 좀 서먹서먹하지 않나요? 밥 먹어? 예. 가라. 이러고 끝나는데 이렇게 소울메이트가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네. 요 내용을 우리 임성훈께서 우리 아버지의 약간 건강이 안 네. 좋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년 7월쯤에 네네. 제가 연차를 내서 집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오전에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네. 보통 아침에 이럴 때는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약간 떨리는 목소리이신 거예요. 네. 떨리는 목소리로 성훈아 어떡하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암 2기 판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어안이 충격받으셨겠네요. 예, 어안이 벙벙해서 네. 알았어 하고 끊어버렸는데 당황스러워서 그런 네. 거죠. 당황스러워서. 네, 그래서 그쵸? 5초 동안 멍을 때리다가 네. 바로 다시 정신 차리고 전화해서 어디야? 네. 그래서 병원에서 가게로 가고 있다고 하시길래 네. 그럼 저도 바로 이제 가게로 가겠다 하고 가게로 가서 네. 아빠의 그 표정이 되게 당황스럽고 긴장한 그 그렇죠. 표정이어서 아니, 그런 얘기를 네. 듣고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긴장하지 않은 소리 못 듣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네. 이식이 필요한 수술이면은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그날 결정을 해서 이게 작년 11월 3일에 수술을 했어요. 아, 그래서요?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회복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지금은 되게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다.
아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아버지께서 잘 회복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삼도이동의 양지은이라는 별칭이 그런 연유에 있었군요. 예.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께서 아주 다정다감하시고 네네. 그리고 또 정말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와의 뭐 특별한 추억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네. 아버지랑 이제 낚시를 좀 다녔었어요. 어떤 낚시요? 밤에 이제 저기 제주 동부도 쪽으로 가면은 네네. 쫙 일렬로 이제 낚시하는 분들도 많고 많죠, 하거든요. 많죠. 그 낚시를 하면서 제가 엄청 이제 처음 하는 날, 그렇죠. 처음 하는 날 아버지 낚싯대, 제 낚싯대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갔었는데 네. 저는 초보다 보니까 던지는 것도 서툴고 이게 뭔가 네. 들어 올릴 때도 이게 물을 낚는 건지 물고기를 낚는 건지 돌멩이를 낚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낚였을 때 이게 줄이 항상 엉켜 있다 보니까 네네. 아버지께서 이거를 풀어주시면 저는 다른 낚싯대로 던지고 있고 네. 이게 또 엉키면 아버지는 또 이걸 풀어주시고 이게 반복이 됐어요. 낚시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꼬인 낚싯줄 푸는 겁니다. 저도 낚시 맞아요, 다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풀어도 안 풀려요. 근데 이걸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짜증도 안 내고 이렇게 풀었다는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 같아요. 네. 그날 그래서 네. 이 풀다가 아버지가 짜증을 한 번도 안 내는 걸 보고 네. 정말 감사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그날 제가 처음 간 날 참돔 사자 오. 이만한 거를 낚아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아 진짜 그 낚시 같이 다닌 맛을 좀 가르쳐 주셨어요. 네. 네. 아마 저 아드님도 좋아하셨겠지만 아버지도 이제 자신의 취미를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동부도에는 한치로 많이 가는 아, 네. 참동을 낚으셨군요. 예, 그 한 낚싯대가 한치였고 한 낚싯대가 아. 원투라고 예 그런 거 낚는 거였습니다. 저도 한 낚시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잡으면 나중에 횟거리라도 좀 같이.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단호하시군요. 네. 자, 뭐 간이식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임성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라고 하셨죠? 삼도이동 주민센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저희 동을위해서도 이렇게 참신한 젊은이가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역시 알겠습니다. 저희 딸도 28입니다. 근데 아까 사연을 보니까 공무원이 되신 것도 아버님 영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도 될까요? 제가 원래 이제 공무원이 꿈은 아니었고 좀 갈팡질팡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취직 준비를 할 때. 음. 그때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두 분께서 다 공무원 안정적인 공무원을 준비해 와라. 네. 근데 네. 저는 나 의자에 그렇게 오래 앉으면서 공부할 자신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봐라. 못해. 해봐라. 못해.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느 날 제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세뇌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께. 그래서 그때부터 네, 마음 잡고 공부를 했고 그때 당시가 코로나가 엄청 크게 유행을 하던 시기여서 네, 네.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용을 할 수가 없었겠죠. 폐쇄가 되어 있어서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다 제가 방해 안 되게끔 네, 공부에 네. 방해가 안 되게끔 옆에서 다 잘 케어해 주시고 네.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쉴 때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휴식을 그렇죠. 취할 때. 그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많이 놀았어요. 어. 쉴 때는 한 거의 매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랑 그 트로트 프로그램도 보면서 네네. 예, 스트레스도 풀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되게 공무원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요. 덕분에. 아. 예. 잘 됐네요. 네. 그 부모님의 성견지명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 임성우님이 아까 그 삼도이동에 양지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네. 아마 그 사연만 가지고는 그거의 전부일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또 다른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양지은 씨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아. 근데 임성훈 군도 노래를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요. 혹시 오늘 불러주실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를 선곡하셨어요? 제가 나훈아의 사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네네. 이게 그 아버지랑 같이 트롯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거기 한 출연자가 사내라는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네. 아버지가 야, 쟤 진짜 저 노래 좋은 노래인데 잘 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고 아버지가 이 영상을 보실 때 아, 송은이 못지않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제목이 사내잖아요. 네네. 부자지간에 진짜 사내답게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럼 임성훈 씨가 준비한 나훈아의 사내 함께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은 나죠. 이틀 뺀적 있지만 입술 한 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오. 이 세상은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좋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이 세상에 자랑할 건 없어도 부끄럽지 않아. 한때 철없던 시절 망명한 적 있지만 소주 한 잔 마시고 사내답게 잊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좋은 친구야. 물론 나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없이 보았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네, 스페셜 DJ 정민구와 함께하는 보이는 의회 라디오 꽃다방 두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번에는 특별 초대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 다음 초대 손님 소개를 좀 정민구 의원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꽃다방이 첫 번째로 온 곳이 삼도 이동입니다. 네, 과거에는 삼도 이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마을을 소상히 알고 이 마을을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권상은 남성마을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어이구 공부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자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성마을 회장을 맡고 있는 권상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출연자와 달리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남성마을을 잘 소개할 것인가 그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면서 제가 직접 그 손편지로 제가 써왔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밤을 새우면서 준비하신 마을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삼도 이동에는 자연부락이 세 곳이나 있는데 묵은성 마을, 향사 마을, 남성 마을 회장을 맡고 있는 권상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묵은성 마을은 관덕정 보물 320여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때 제주목사 신육정이 군사훈련을 위해서 지은 것이라고 알고 있고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못 가는 데가 있습니다. 사적 38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제주의 정치, 행정, 문화 중심이었으며 향사장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1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마을 어른들이 모임을 갖거나 활쏘기와 연애를 베풀었던 곳이었습니다. 남성 마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 마을은 조선시대 초기 이후부터 제주 읍성의 인구 증가로 남문 밖에 한 가구 두 가구 모여서 설촌이 되고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세화동네, 전재면 부락, 화정처, 남성동 등 많은 이름으로 거명되면서 발전을 하였다고 전합니다. 특히 전재면 부락으로 일컫는데 알 수 있듯이 4.3 당시 중산간 주민들이 산속 무정들을 피해 오두막, 천막 등 임수 거주지역을 이루어 일명 천막촌을 이루어 살기도 한 구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삭진흥의 일환으로 각 신앙이 있어 주민들이 소원을 빌고 마을 공동체의 화합도 다지곤 합니다. 1993년도 소영촌이 복귀되어 도로와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조금씩 현대적 마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그 조사를 잘 하시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삼도이동에는 근데 묵은성 마을에도 있고 남성 마을에 있고 또 이번에 설립된 향사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참고로 제가 고향은 대정인데 대학에 와서 자취를 하는데 향사 마을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것만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추가로 그 향사 마을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은데 그 향사 마을에는 그 예술의 공간 다 아시죠? 예전에 그 제주대병원 있는 네네. 장소입니다. 정말로 우리 그 장소가 그 예술의 공간 들어가면은 뭔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 외로 조금 많이 그 스름화되고 조금 이제 제가 그 주민자 지원을 하면서 그 참 잘 됐으면 좀 좋았을 걸 그런 조금 마음을 좀 가져보곤 네.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많이 찾아가서 전시회도 보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게 이제 조금 활성화되는 듯하다가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혹자는 이게 정치적 발언은 아니고 젠트리피케이션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아니 그 네네. 제가 그 남성 마을에서 네네. 하정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저 네. 아들까지 그 남성 마을 살았습니다. 네네. 살았는데 제가 정말 추억이 네.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 네. 보스물이를 해가지고 네네. 그거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 대리실의 나이 정도 되면은 다 아실 건데 그때만 해도 그 용천수 물이 그 솟아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모르니까 그 심해간 그 사거리에서 네. 그 서쪽으로 나가 그 학생회관 네. 밑으로 흐르는 그 소용내 그 다리를 지나 그 서북 쪽으로 한 작은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도로가 넓혀져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잘 모를 건데 그 큰 연못이라는 네. 것은 뭐냐 게 되면은 그 용천수가 물이 올라왔던 것을 이제 말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놀이를 하면서 그 바위가 그 바위가 5단 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되어 있어가지고 나이와 그 능력에 따라 더 높은 데서 물 속에 뛰어들면서 이제 늘 아이들이 득설을 이제 걸었는데 그
용현까지 이제 가지 못한 그 아이들은 그 뭐냐 그 거리에서 놀기는 하긴 하겠죠. 아니 내가 회장님이 어릴 때 거기서 물장구를 치셨단 말이죠. 야, 그렇죠. 아이고 네. 대단하시네. 제가 이제 마지막 세대라고 보면 아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때는 혹시 팬티는 입고 뛰어드셨나요? 네? 예전에 거의 팬티도 아니고 그냥 알몸으로 뛰어드셨어요. 아, 그거 당연히 알고 알다시피 아이고. 예. 예,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스페셜 디데이 정민구와 함께하는 보이는 의회 라디오 꽃다방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준규 DJ님 오늘 꽃다방을 함께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뭐 저도 처음이라는 것 때문에 첫 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아마도 저보다 더 긴장되고 떨리시는 분이 저희 쌍도이동 의원님이신 정민규 의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분이 어떤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네. 제가 괜한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습니다. 네. 아니 우리 그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통장님들 모셔다가 좀 희망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저 자신이 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있다라면 다시 통장님들 모시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처음에는 엄살을 엄청 써시더라고요. 틀렸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로 못지않은 깔끔한 진행 솜씨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깔끔한 진행 그리고 멋진 도의회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원님 소감 잘 들어봤고요. 보이는 예 라디오 꽃다방 다음 편도 많은 관심과 격려, 사랑 그리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짝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70만 제주 도민들을 위한 꽃다방 보이는 예 라디오 꽃